안녕하세요. 히야 한국어 히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는 오늘은 2022년 7월 3일입니다. 벌써 7월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새해 인사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이 되었네요. 2022년 상반기 여러분이 목표하신 것들 다 이루셨나요?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여러분, 시간관리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이제는 시간관리를 잘하는 것도 큰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칼퇴근을 보장하는 혹은 오늘 하루도 잘 보냈다는 뿌듯함에 꿀잠 잘 수 있는 5가지 시간관리법을 준비했습니다. 1번, 자투리 시간 활용하기. 자투리 시간은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 일을 할 때까지 잠깐 비는 시간, 뭔가 특별한 계획이 없는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우리의 일과 중에는 사실 이런 자투리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수업과 수업 사이에 10분 정도의 쉬는 시간이 있고, 점심 식사를 다 하고 다시 오후 일을 시작할 때까지 그 사이에 잠깐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자투리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버려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죠. 이런 시간을 잘 활용하면 필요한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업무 아이디어를 끄적이거나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업 준비 다 하고 수업을 시작할 때까지 5분에서 10분 정도의 자투리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동안 단어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은 자투리 시간에 주로 뭐 하세요? 2번, 우선순위 정하기. 무슨 일을 먼저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면 일이 진척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쁘기는 한데 뭔가 해냈다는 느낌은 없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분하고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나눠보면 오늘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우선순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우선순위는 이 팟캐스트 녹음을 끝내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오늘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3번, 불필요한 요구는 단호히 거절하기. 여러분은 거절을 잘 하는 편이신가요? 거절을 잘하는 것도 시간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데요. 거절을 하지 못하면 소중한 나의 시간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저도 예전에는 거절을 정말 못하는 편이었어요. 그냥 좀 미안해서. 근데 그렇게 남의 부탁을 다 들어주면 오히려 제 일을 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제 일도 못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도 받고 악순환이죠. 그래서 이제는 불필요한 요구는 단호히 거절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 소중한 시간을 제 자신을 우선순위에 쓸 수 있잖아요. 4번, 정리정돈을 생활화하기.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책상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럼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정리정돈부터 해야 되겠죠? 그렇게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필요한 펜이 있는데 내가 찾고 있는 그 펜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간 건지. 그럼 또 시간이 지체되죠. 저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일에 의욕이 저하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정리정돈을 잘 하는 습관도 일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시간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번, 자신에게 맞는 시간관리법 찾기. 여러분이 인터넷에 시간관리법이라고 검색해보면 무수히 많은 검색 결과들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 모든 방법이 여러분에게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다르고 또 성향이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 일정을 짤 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게 편한 사람도 있고 직접 손으로 쓰는 게 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각자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자신만의 시간 관리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요즘 일을 할 때 포모도로를 활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포모도로는 25분 일을 하고 5분 쉬는 형태로 하는데 저는 그때그때 오늘 좀 집중이 잘 되는 날이면 35분 하고 5분 쉬기도 하고요. 아니면 50분 하고 10분을 쉬거나 이렇게 저에게 맞는 시간을 설정해서 시간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시간은 금이다. 오늘은 금처럼 소중한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간 관리법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여러분만의 시간 관리법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단어 1번 동사 개,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는 바로 며칠 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동사 니은, 개, 엊그제 같은데 라고 하면 과거에 일어난 일이 며칠 전에 일어난 것처럼 아직도 생생한데 사실은 오래되었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시간이 아주 빨리 지나갔다라는 의미를 강조할 때 이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어를 가르친 지 5년이 되었는데 5년 전 첫 수업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근데 벌써 5년이 되었어요. 그럼 이때 저는 첫 수업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 되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어제 친구랑 전화 통화를 했는데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딸이 태어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살이야.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는 의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벌써 7월이 되었다고 말할 때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새해 인사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이에요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다고 느끼세요? 2번 이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다. 이 표현에서 산더미는 산처럼 큰 덩어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명사 이가 산더미같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이 표현은 이 명사가 너무너무 많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이 5명인데 일주일 동안 빨래를 안 했어요. 그럼 아마도 빨래가 산더미같이 쌓여있을 거예요. 아니면 아주 추운 겨울날 밤새 눈이 내리면 다음날 아침에 눈이 산더미같이 쌓여있을 거예요. 회사에 가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있기도 하고요. 학생들은 집에 오면 숙제가 산더미같이 쌓여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많은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가 필요한 거죠. 3번 기는 한데 이 표현은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강조할 때 쓸 수 있어요. 특히 기는 한데 앞에 나오는 첫 번째 형용사, 동사를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이 맛있는데 좀 비싸요. 그럼 이때 그 식당이 맛있기는 한데 비싸요 라고 할 수 있고 이 식당이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비싸서 다음에는 못 갈 것 같아요 라는 뉘앙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상황에서 그냥 이 식당이 맛있는데 좀 비싸요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여기가 너무 비싸서 다음에는 못 갈 것 같아요 라는 이런 뉘앙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는 한데 이 표현을 쓰면 뒷부분의 내용을 좀 더 강조할 수 있어요. 아까 시간 관리 얘기로 돌아가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일을 하면 뭔가 계속 바빠요. 근데 끝까지 다 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바쁘기는 한데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는 한 대를 짧게 줄여서 긴 한 대 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맛있긴 한데 비싸요. 어렵긴 한데 재미있어요. 이렇게요. 여러분, 한국어가 조금 어렵긴 한데 재미있죠? 4번, 는 편이다. 이 표현은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낼 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는 보통의 의미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보통 술을 안 마셔요. 그리고 술을 안 마시는 건 저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저는 술을 안 마시는 편이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로 저는 어렸을 때 다른 친구들보다 키가 컸어요. 그게 저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저는 어렸을 때 키가 큰 편이었어요 라고 하면 돼요. 아까 우리가 거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여러분이 보통 거절을 잘 하냐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거절을 잘 하는 편이신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커피를 매일 마시는 편이세요? 5번, 텐데. 이 표현은 현재나 미래 상황에 대해 추측할 때, 그리고 그 추측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할 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후에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비가 올 거라고 90% 정도 확신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후에 비가 올 텐데 우산 가지고 가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싶은데 아마도 친구는 지금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친구가 지금 맞아요. 친구가 지금 일하고 있을 텐데 아니면 친구가 지금 일할 텐데 전화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외에도 이건 너무 어려울 텐데 그거 입으면 더울 텐데 버스 타면 늦을 텐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시간 관리에 대해 얘기할 때도 여러분이 구글에 시간관리법이라고 검색하면 무수히 많은 검색 결과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추측을 했고 이 추측에 대해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무수히 많은 검색 결과들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5가지 시간관리법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에피소드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애플 팟캐스트로 듣고 계신다면 리뷰를 남겨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팟캐스트를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단어와 표현들 복습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